안녕하세요. 나이 36살에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아줌마예요. 다들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어이없게도 남편의 게임 중독 하나만으로 이혼을 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서 이혼 과정이 길었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남편이 쓰레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각자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취미는 존중해주고 싶지만 모든 건 가정이라는 우선순위를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배우자가 이런 취미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에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게임이라는 선택지를 보고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네요. 남자는 말이죠. 게임에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그걸 몸소 느껴버렸거든요. 아무런 이혼까지 했겠어요. 에휴, 사설이 길었죠? 이제 어떻게 하다 이혼까지 결심했는지 제 사연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 한 명도 안 낳는다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네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거든요. 둘째 임신했을 때에는 성별이 달라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낳고 나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남편이랑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째 임신 중이었어요.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자식이 둘인데 둘 다 아빠 없는 아이 소리 들을까봐 이혼까지 생각하긴 참 힘들었네요. 그런데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게임 중독 같은 고질병은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산에 있는 게임 모임이었어요. 입사하고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고향 떠나 타지에 혼자 있으니 마음 붙일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봤었거든요. 저도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회사 사람들이랑 하는 것도 색다르겠다 생각해서 산에 있는 컴퓨터 게임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1년 선배였어요. 나이는 2살 많았고요. 모임 사람들이랑 퇴근하고 만나서 게임을 할 때도 있고 종종 저녁을 먹으면서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다 다른 부서인 남편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단둘이 주말에 만나서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어떤 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건전한 취미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 저랑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게임이 생활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둘 다 30대 초중반이었고 둘 다 직장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라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내가 임신해서 결혼하게 되다니 우리 아이 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나 너무 걱정돼. 둘 다 일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때 재촉이 있었던 걸까요? 걱정하지 마. 너는 너 몸 관리만 신경 쓰면 돼. 혹시 배 아프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말하고. 혹시 퇴직할 생각은 있어? 퇴직은 아직 이르고 우선 만삭 때까지 다녀보고 육아휴직 먼저 해보려고. 그때 퇴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회사 생활 적게 한 것도 아니라서 막상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첫째는 순해서 입덧도 거의 없었고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아서 버틸만 했죠. 그러다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고 남편 월급 1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출 좀 더 받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적금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집주인한테 연락 왔었어. 이번에는 전세금 올리실 거라고 하시네? 그런데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상황도 아니고 나 아이도 가졌으니까 힘들게 이사까진 하지 말자. 적금 든 거 깨고 대출 조금 받아서 여기 그냥 살았으면 해.
결혼하면서 내가 자기 월급에서 100만 원씩 적금 넣으라고 한 거 있잖아.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돈 나한테 보내줘. 어? 적금? 그거 없어. 없다는 말에 머리가 새하얗게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다는 생각에 믿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서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응? 그게 왜 없어? 당신이 썼어? 어디에? 언제? 왜 말도 안 했어? 처음에는 모으고 있었는데 우리 목돈 필요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게임할 때 조금씩 썼어. 조금씩? 아니 100만 원을 게임에 썼다고? 그게 말이 돼? 무슨 게임을 하는데 100만 원을 쓰면서 해?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도 있고 아이도 태어나는데 1, 2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씩 그것도 매달 쓰는 게 말이 돼? 일어서서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돌더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니 혈압이 올라서 숨쉬기도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앉은 후 다시 차분히 물어봤어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100만 원은 큰 단위 아닌가요? 저한테만 큰 돈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매달. 그것도 5개월 동안 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언질도 없이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100만 원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 정도를 게임에 썼다고?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 입에서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화만 나더라고요. 그럼 전세금을 맞춰드리기도 어렵게 됐으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집 없이 생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도 싫었어요. 주말이나 퇴근하고 나서 부동산 돌아다니고 금매나 집 나은 거 있는지 알아보는데 아직도 집값은 내려올 생각이 없고 금리도 올라서 그런지 나올 수 있는 대출도 한정적이었어요. 도저히 집을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알아보는데 전세도 매매만큼 올라서 이전에 살았던 30평대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곧 아이 태어나면 저 육아휴직도 들어가니 지금 당장 무리해서 대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살고 있는 평수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생활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게 되었죠. 당신이 게임으로 돈만 안 썼어도 우리 더 작은 평수로 이사 오지도 않았어. 게임하는 건 좋은데 이제 거기다 돈 쓰지 마. 그리고 이제 월급 통장 내 거로 바꿔. 괜히 월급 들어오는 거 또 야금야금 쓰지 말고. 남편 어깨가 축 처져서 알겠다고 해서 상황은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드문드문 오더라고요. 제가 낯을 가리기도 해서 다른 산모들이랑 말도 잘 안 했어요. 그저 신생아실에서 연락 오면 내려가서 아이 젖주고 올라와서 TV만 보거나 잠만 자니 남편이 오기만을 꼬박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해서 집 들렸다 온다고 하더니 밤 9시가 돼도 소식이 없었어요. 순간 뭐지? 사고라도 당했나? 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바로 받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안 와? 집에만 들렸다가 옷 갈아입고 오는 거 아니야? 나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전화했잖아. 언제 오는 거야? 옷만 갈아입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요즘 야근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게임 한 판만 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네. 어차피 늦었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자고 내일 갈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솔직히 나는 말할 사람도 없이 혼자 있는데 본인은 신나게 게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이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했을 때도 감정 기복이 심한데 아이 낳고 나서도 만만치 않잖아요? 나는 그래도 산후조리원에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있으니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만큼은 남편에게 자유를 허락해주자 싶었어요. 사실 산후조리원은 다들 천국이라고 하셨거든요.
애 데리고 집에 가는 순간 전쟁이라고 들어서 이왕 서로 쉴 수 있을 때 쉬는 게 좋은 선택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2주간의 짧고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아이와 함께 집에 입성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모여줄 때는 그렇게 편안했는데 집에 오니 애가 모유는 거의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아이는 처음이니 우왕좌왕하면서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아이 자는 시간에 저희도 거의 실신하듯 누웠고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아이랑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남편은 계속 일하러 나가야 하니 새벽 수유까지 맡기기는 미안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고 2주 정도 뒤부터는 따로 자기 시작했죠. 자기는 매일 일하러 가야 하니까 그냥 내가 아이랑 둘이서 자고 새벽을 챙길 테니 주말 새벽에만 대신 좀 봐줘. 평일 새벽 수유는 내가 할게. 역시 여보. 사실 나 새벽 아이 우는 소리에 깨고 분유 챙기고 하면서 잠도 거의 못 자서 매일 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 사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힘들 것 같아서 말 못 꺼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도 너무 고마워하니 그래 육아휴직하면서 쉬고 있는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뭐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처음에는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듯 하더니 가끔씩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수유하고 물 좀 마시려고 나오는데 가끔 컴퓨터 방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도 태어나서 부담감도 있을 텐데 이해해줘야지 하며 몇 번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넘어간 사실을 모르니 안 들켰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가끔 새벽 수유 끝내고 잠이 안 오거나 그러면 저도 거실로 나와서 물 먹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날도 새벽에 아이 분유 주고 재웠는데 뭔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남편 오늘도 게임하나? 란 생각에 거실로 나왔어요. 솔직히 다음날이 주말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평일에 늦게까지 게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겠지 생각해서 슬그머니 가봤는데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는 애 달래고 아침에는 남편 굶고 갈까봐 아침 챙겨주죠. 아침 챙겨준다고 일찍 일어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도 일하는 사람 배려한다고 새벽 수유도 혼자 하죠. 그런 제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놈 신나서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아님 배려라고 생각도 못하는 건지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 못 챙겨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나 새벽에 아이 챙기고 5, 6시에 겨우 눈 감는데 당신 때문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챙기는 거 너무 힘들어. 시리얼 같은 거 간편식품 집에 많으니까 당신이 챙겨 먹고 나가. 아니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침 챙기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안 그래도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밥 챙겨 먹고 출근 준비해.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오후에 편하게 집에서 잘 수라도 있지. 나는 출근하면 계속 일해야 하는데 아침에 좀 더 자게 배려를 해줘야지. 피곤? 당신 지금 안 피곤하니까 새벽에 게임하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럼 아침에 안 피곤하게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면 되잖아. 솔직히 본인이 게임하고 싶어서 늦게 잔 거면서 아침마다 엄청 피곤해하는 거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근 준비 힘들다고 징징징.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만약 새벽에 게임하는 거 몰랐으면 엄청 안쓰러웠을 텐데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늦게 자놓고 아침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게임하는 거 몰랐을 때도 좀 일찍 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인데 잠만 자기엔 아쉽다고 했거든요. 지가 앉아놓고 피곤하다고 징징거리는 꼴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와다다 쏟아냈어요. 게임하는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서 그런지 출근 준비 후다닥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정도에
아이가 깨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이 너무 천근만근이어서 남편을 불렀어요. 애가 진짜 악을 지르면서 우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얘 또 게임하는 거 아니야? 란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안아들고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거실에 없더라고요. 컴퓨터 방을 보니 밑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게임에 집중을 한다고 제가 문을 열고 쳐다보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헤드셋을 확 빼버렸어요. 그러니 화들짝 놀라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손은 어찌나 빠른지. 당신 뭐야? 이럴 거면 당신이 새벽 수유하고 애기도 봐.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애 좀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게임하느라 애기가 우는 소리도 못 들은 거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데 이렇게 헤드셋을 끼니까 못 듣지? 에이 여보, 나 몇 판 안 했어. 게임 소리가 커서 헤드셋 안 끼면 얼마나 시끄러운데. 우리 애기 깰까봐 조심조심 한 거지. 그리고 아침마다 피곤하다며. 이렇게 새벽 내내 게임을 하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나는 당신 새벽에 깨서 애기 보고 출근하면 피곤할 테니까 배려한 건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이렇게 우는데 게임이 하고 싶어? 아니, 게임이 눈에 들어와? 또 잔소리. 여보, 내가 맨날 한 것도 아니고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한 거 가지고 왜 그러실까?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당신이랑 애 보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겨우 게임 한두 판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중인데 너무 뭐라고 하면 나도 피곤해. 직장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해서 여보가 이해 좀 해줘. 순간 받아치는 남편을 보면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생각했어요. 나 지금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봐. 라고 얘기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확 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방문 잠그고 자버렸어요. 한 8, 9시간을 푹 자고 나니 몸이 너무 개운했어요. 사실 아이 낳고 나서 쪽잠으로 잤지 통잠으로 쭉 잡은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푹 자니 피로도 풀리는 기분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이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잠을 오래 못 잔 터라 많이 예민했거든요. 푹 자고 나와서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이나 좀 만들어 먹자 싶어서 집에 있는 재료 찾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 했거든요.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니 남편이 깼어요. 저한테 오더니 미안하다고 대뜸 사과하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아이 보는 거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게임했던 것 같아. 어제 새벽 내내 아이 울어서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 사실 잠든 것도 한두 시간밖에 안 돼. 솔직히 나는 새벽에 분유 한 번 주면 잘 잘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신 너무 힘들었겠다. 미안해.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해해서 저도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는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역시 잠시뿐이었어요. 그렇게 아이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니 또 신나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돌 정도가 되니 오히려 걸어다녀서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졌어요. 평일 내내 집에 있거나 근처 놀이터만 다니니 아이도 지겨운지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자고 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어나서 애기 좀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평일 내내 일하고 온 사람한테 주말에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애를 보라고 하냐? 맨날 집에서 노니까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거지. 당신만 이랬어? 나도 이랬어. 뭐 육아는 일 아니야? 지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당신은 퇴근이라도 하고 주말이라도 있지. 나는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지금 돈 번다고 유세했더니? 나도 돈 벌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복직할 거야.
이렇게 싸우고 나니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그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것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 옷 갈아입히고 차키 챙겨서 나왔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근교 정원이 있는 커피숍도 가면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니 남편이 신나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이 목욕을 먼저 시켰죠. 그런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서 남편한테 이제 너가 애 보라고 하고 방에 애를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본인 게임하는 거 보라고 옆에 앉혔나 봐요. 컴퓨터는 버튼도 워낙 많고 게이밍 컴퓨터라 휘황찬란해요. 무슨 불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아이가 신기해서 이것저것 눌러봤나 봐요. 그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었죠. 그렇게 큰 소리가 나서 방에 가보니 컴퓨터 꺼졌다고 그 어린애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아빠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 어떡해? 어? 이거를 왜 눌러? 아니 애기가 모르니까 그런 건데 지금 게임 못하게 됐다고 애를 혼내는 거야? 애를 왜 혼내? 너가 제대로 봤어야지. 나 승급전이었다고. 아 진짜 곧 끝나는 거였는데. 얘가 강제로 컴퓨터를 끄는 바람에 다 날아갔잖아. 지금 게임이 애보다 더 중요해? 그놈의 승급전.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 하루 종일 게임해놓고 애랑 놀아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화내고 있냐? 너가 아빠냐? 너가 아빠냐고. 나가. 다 내 방에서 나가. 하면서 우리를 내쫓고 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질렀어요. 미쳤어? 당장 문 열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을 왜 잠그냐고. 나 좀 쉬자. 평일 내내 일하는 사람 주말에 좀 스트레스 좀 풀게 해주면 안 되냐? 너는 평일 내내 애랑 놀겠지만 나는 평일 내내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화병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냐?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럴 거면 어머님한테 가. 어머님 집에 가서 게임하라고. 네가 무슨 10대 청소년이냐? 나이가 몇인데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에 목숨을 걸어. 내가 나갈 테니 네가 좋아하는 그 게임이나 실컷 해. 그렇게 캐리어에 짐 챙겨서 아이랑 같이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한테 게임 때문에 싸웠다고 말하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게임을 하냐면서 정신머리가 없다 하셨고요. 그때 남편이 연락을 안 받았는지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범이 전화를 안 받아서 연락했다. 내가 이번에 김치 담궜는데 너희 김치 다 먹지 않았니? 좀 가져다 줄까?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내일 어떠니? 시간 괜찮니? 저 지금 친정 왔어요. 애기 아빠 게임하는데 미쳐서 하루 종일 싸웠거든요. 주말에 애 좀 보라고 하니 자기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어머님,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애기 아빠랑 이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머, 게임 때문에 이혼? 무슨 이혼이니? 일단 내가 애비한테 가보마.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뭐라 하셨나 봐요. 남편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행동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잘못했다 생각이 들은 거죠. 다음날 친정집에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얘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더 이상 게임 안 한다고 각서도 쓸게. 진짜 잘못했어. 진짜요. 남편도 울고불고 하면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지 시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저도 더 이상 화를 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에서 며칠 지내고 갈 테니까 각서 쓸 준비하라고 단단히 말해두었죠.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안 그럴 거라고 용서해주라 하셨거든요. 저도 정말로 이혼할 엄두는 나지 않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서 쓰게 하고 다시는 게임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이가 15개월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면 저도 복직 신청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적응을 잘해서 아이 16개월에 저는 복직하게 되었어요. 복직하고 나니 몇 주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아기 챙겨서 출근하고 저는 시간 유연제 사용하고 있어서 9시 출근, 4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하원도 제가 맡아서 하니 항상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니 나름 루틴도 생기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또 어느새부터 컴퓨터에 슬금슬금 손을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금요일 밤에 애기 재워놓고만 했었어요. 새벽에 물 먹고 싶어서 나오는데 거실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뭐야? 하면서 둘러보는데 컴퓨터 방에서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임하는구만 생각해서 방에 가보니 역시나 게임 중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 화들짝 놀랐어요. 잠이 잘 안 와서 한 판만 하고 자려고 한 거야. 이제 막 한 판 시작하는 거라고. 진짜야, 오래 안 했어. 누가 뭐래? 그리고 당신이 게임 적당히만 하면 나도 뭐라 할 생각 없어. 당신 말대로 스트레스는 풀고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안 넘어가. 당신이 잘해? 당연하지. 진짜 딱 2판만 하고 끌게. 이렇게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게임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금요일 저녁에만 했던 게임이 수요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들이 추가가 되며 결국 일주일 내내 게임을 하더라고요. 얘는 게임 중독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안 되겠다 느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둘째가 임신이 되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막막한 마음이 더 컸어요. 맨날 게임하느라 혈안이 된 남편이랑 애 둘을 낳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기가 생겼으니 어쩌겠어요? 첫째 때는 임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다르더라고요. 입덧 심한 건 물론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첫째를 좀 봐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애한테 맨날 TV만 보여주고 자기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애는 TV만 하루 종일 보니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애 좀 보라니까 왜 또 TV만 보여주고 있어? 게임 좀 그만해. 이제 애도 둘이 될 텐데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언제 철들래? 내가 둘째 갖자고 했어? 당신이 몸 관리 못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집에서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언제까지 바가지 긁을 거야? 이제는 당신도 이해를 좀 해줄 때가 됐지. 맨날 나 게임하는 거로 뭐라 하지 말고 집에서 게임하는 거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문 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우리가 큰 소리 내면서 싸우니 큰애는 TV 소리를 더 키우고요. 남편이 아니라 완전 애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원한 게 아닌데 둘째를 품으면서 우울증이 도지는 것 같았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만 해요. 제가 둘째까지 임신했고 몸도 안 좋은데 남편은 첫째를 봐주지도 않네요. 눈 빠지게 계속 TV만 틀어주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봐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어머님이 나서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휴, 얘, 너도 그만 좀 해라. 너네 둘이 해결할 것을 언제까지 철없이 어른들한테 부탁할 거니? 그냥 게임하면 하는 대로 좀 놔둬라. 걔도 얼마나 참았으면 이제야 하겠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 편들어주는 게 절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너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 매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너무 쥐잡듯이 대하지 말라는 말이야. 어머님도 남편도 이제는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곧 출산하면 애도 둘일 텐데 이혼하는 것도 막막한데 저런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하는 것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매일 회사를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출근하러 걸어가다가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도저히 일할 상태가 아니라서 급하게 휴가를 내고 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관을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회사를 안 갔지? 생각을 했어요. 방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놀래라. 무슨 말도 안 하고 방문을 여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출근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 그게 여보, 사실 그동안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제라도 나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벌려고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 퇴직금도 적지 않게 나왔으니까 이 돈 생활비로 쓰면서 프로게이머 준비할 거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이제 애가 둘인 아빠야. 애 한 명이 아니라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나 육아휴직도 하느라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어떡하려고. 당신이 좀 일찍 복귀하면 되잖아. 애 처음 낳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좀 일찍 복귀해서 돈 벌면 되잖아. 내가 여태까지 돈 벌었는데 이제 좀 내 꿈 찾아보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얘기만 하고 있냐? 지금 돈 얘기를 안 하게 생겼냐고. 우리가 돈이 펑펑 나나 돈이? 안 그래도 지금 생활비 빠듯한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직서를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넌 진짜 가장이 맞긴 해? 우리 딸이 너 보고 뭘 배우겠어? 진짜 애새끼도 아니고 너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너 분명 게임 다신 손도 안 대겠다고 각서 썼잖아. 그거 지금 너가 먼저 깬 거야. 알아? 내가 내 미래 계획하는 건데 당신 허락받아야 해? 왜?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나 프로게이머 될 때까지 기다려줘. 프로게이머 되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 말끝마다 게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본체도 발로 차버렸어요.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렇게 게임만 할 거면 당장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게임하는 꼬라지 못 보겠으니까 당장 집을 나가든지 게임을 안 하든지 결정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하자고 하면서 컴퓨터 박살을 내니 남편도 눈이 돌았더라고요. 야,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모니터인데. 와, 죄 없는 컴퓨터는 왜 부수냐고. 지금 너 때문에 액정 나가면 네가 새 걸로 사줄 거야? 임신한 와이프가 화난 건 생각 안 하고 컴퓨터 망가질까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부숴버릴 작정으로 바닥에 떨군 모니터를 발로 미친 듯이 밟았어요. 쿵쿵쿵 부수는 소리에 남편이 눈이 돌았는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전 눈물이 핑 도는 걸 참고 그 자리에서 친정아빠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20분도 안 돼서 급히 저희 집으로 오셨죠. 집에 들어왔는데 모니터는 바닥에 떨어져 있지. 저는 얼굴을 맞아서 한쪽 뺨은 부어있지. 엄마는 저 챙겨주시고 아빠는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 딸 싸대기를 때렸다고? 왜? 제가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회사 관뒀다고 모니터를 떨어뜨리고 컴퓨터를 망가뜨리잖아요. 남편 꿈 찾았으면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초를 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빠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셨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아빠도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제가 당한 것보다 정확히 3배는 세게 싸대기를 날리셨죠. 이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 애랑 더 이상 살지 마. 너 가져갈 짐 챙기고 나와. 아빠랑 집에 가자. 너 당장 이혼할 준비해. 저희 아빠가 장교 출신이라 키도 크시고 힘도 정말 세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아빠를 항상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저보다 더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저한테 계속 너는 저런 새끼랑 애를 낳고 싶더냐? 당장 이혼해! 하면서 제 짐이랑 저 챙겨서 나오시면서 큰애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차 타고 집으로 오는데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불편하면 아빠가 집을 하나 얻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큰애 낳았을 때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태가 심각할 줄 몰랐다고 얘기하셨어요. 싹이 노랗게 됐을 때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 차 핸들을 팍팍 내리치셨죠. 급한 대로 회사는 휴가를 냈고 일주일 정도 친정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주말 오후에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남편이었죠. 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열었는데요. 자네가 여긴 무슨 일인가? 자네 내가 한 말 잊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때 맞아놓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더 때려달라고 제 발로 찾아온 거냐 이 말이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와이프도 애도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같이 살 때는 그렇게 돌보듯 하고 짜증내더니 이제 와서 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도 내 딸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보낼 거니 찾아오지 말게.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 일도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이 한 명도 아니고 둘째도 뱃속에 있잖아요. 제발 다시 집에 갈 수 있도록 설득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이제는 딸아이가 간다고 해도 내가 말릴 것이네. 자네 말 잘했네. 지금 뱃속에 애가 있고 자식이 둘이나 있을 사람이 회사를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않나? 저번에 이런 일 있을 때에도 뭐 그 뚫린 입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어놓고 또 한 번만 더 봐달라. 이놈 이거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놈은 게임이 좋으면 평생 게임만 하고 살 것이지 착한 내 딸 고생시키라고 시집 보낸 줄 알아? 아버님 제발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정말 단호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이미 넣은 기회를 잃었다며 문을 쾅 소리나게 닫으셨죠.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니 이번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왔더라고요. 아빠는 마침 잘 됐다며 사돈과 이혼에 대해 단판을 짓겠다고 하셨죠. 사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한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제 딸한테 손찌검도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위는 필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수명은 100세 시대라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제 딸 함부로 하는 사위는 조도 안 같습니다. 그리고 사돈, 듣자 하니 사돈도 말리지 않으셨다면서요? 자식이 가정도 팽개치고 게임에 빠져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 자식 평생 혼자 키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딸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또 데려가 괴롭힐 생각이십니까? 우리 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먼저 사돈께 알렸다고 하던데 사돈은 귓등으로 들으셨죠? 왜요? 이제 와서 그깟 게임 때문에 일자리도 때려치우고 왔다니까 놀랬습니까? 이딴 버러지 같은 놈은 평생 혼자 살게 해야지. 옆에 누가 있으면 화병으로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재결합하라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합의혼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말 꺼내지 마세요. 아빠가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고 일어서시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사돈, 제발 저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따끔하게 혼낼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철이 덜 들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합의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이는 저희 애가 다 키웠으니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결혼할 때 양측에서 1억씩 지원했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날린 부분을 감안해서 전셋값 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셋값 반이요? 그럼 저희 아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꼭 저희 아들 탓만은 아니잖아요. 혼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도 며느리가 눈치 주고 화내니 저희 아들도 참고 참다가 이렇게 몰아서 게임하는 방향으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더니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 남편이 왜 그렇게 컸는지 몰랐는데 지금 시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들 잘못보다 제 잘못이 크다며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말하는데 어휴, 이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다돈,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묻고 싶은 거 애들 앞이라서 참은 겁니다. 듣자 하니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답니까? 내가 내 딸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저딴 놈 뒷바라지하라고 보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손주까지 낳아줬습니다. 저놈이 게임에 빠져 있어도 혼자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밥 먹이고 이런 걸 혼자 다 했다고요. 사돈도 생각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쪽 집안은 아무도 양심이란 게 없어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겠다고 임신 중에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잘 됐습니다. 전세금만 돌려받고 합의 이혼해줄랬더니 그쪽이 대화가 안 통하는 집안임을 잠시 까먹었네요. 그쪽 원하는 대로 소송 이혼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소송하시죠? 그쪽도 변호사 선임하시고 한번 법대로 해봅시다. 저희 아빠는 결국 소송을 하겠다며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 말에 시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차라리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구질구질한 집안이었는데 너무 오래 참아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나가세요. 아빠는 시모와 남편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못했다고요. 소송 말고 그냥 합의로 진행하자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셋값 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저희가 소송으로 해버릴까봐 먼저 돈 입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 양육권, 친권은 물론이고 1억 5천만 원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둘째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찾아와서 진짜 잘못했다고 하면서 조정기간 동안 자기가 진짜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도 믿지 않죠. 더 이상 너는 내 남편 아니니까 애한테나 잘하라 했어요. 이렇게 저는 부모님이랑 살면서 둘째 낳고 복직하고 안정적으로 일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승진 명단에도 제 이름이 올라갔네요. 저희 아버지도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적적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니 심심할 틈이 없으시다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이혼해서도 전 남편 근황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인이 전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아직도 취업 못하고 하루 10시간씩 게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정신 차렸나 생각했지만 역시나는 역시나네요. 만약 그때 이혼 못했으면 저는 아직도 제 몸 부서져가면서 애 키워 돈 벌어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에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니 너무 행복해요. 평화가 무엇인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키워야 할 날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행복해진 것 같아요. 종종 게임 중독에 대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더 일찍 버렸어야 했는데
제가 모질지 못해서 제 팔자를 더 꾼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서 신께 항상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고 있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